이제 마지막 파일인데요. 마지막 파일은 에너지 전환과 보존이에요. 에너지 전환과 보존은 두 가지를 공부하는데, 하나는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은 마찰력이 없을 때라는 조건, 즉 저항이 없을 때라는 조건이 붙고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마찰력이 있거나 저항이 있는 현실적인 세계 안에서도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안 되지만 전체 에너지는 보존이 돼요. 그런 개념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는 역학적 에너지 전환, 즉 마찰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역학적 에너지 전환 문제가 모두 다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그런 합의 관계로 다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1번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이 질량 40kg인 민석이가 지면으로부터 3m 높이에서 2층에서 2m/s로 걸어가고 있다. 역학적 에너지 구하라. 역학적 에너지 구하라니까 운동 에너지 구하고 위치 에너지 구해야 돼요. 운동 에너지 구하고 위치 에너지 구해야 되는데, 원래는 그냥 풀어도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제를 잘 봤더니 이 학생은 40kg의 질량이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3m이라는 높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2m/s라는 속력도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운동 에너지 공식에 대입하고 위치 에너지 공식에 대입해서 서로 더하면 역학적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운동 에너지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40 곱하기 속력의 제곱, 2의 제곱. 이거 이렇게 약분이 되죠? 이거 20 하고 요거는 4니까 답이 80줄이 나오네요. 위치 에너지 공식은 9.8 곱하기 높이 곱하기 질량이죠. 그러니까 40 곱하기 3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공을 없애고 이거 곱하면 얘는 98 곱하기 12가 되겠지요. 이런 거 선생님 잘 못 구하는데 굳이 이제 다시 구해보면 980 더하기 196 더해서 답은 어렵습니다. 196 더하기 980 6 나오고 7 나오고 하나 올라가서 1 맞나? 맞습니다. 이거는 1176 줄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운동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 이거 두 개 더할 거예요. 1176 더하기 80은 1256 줄이 되겠죠. 우와, 답이 있습니다. 계산이 맞았나봐요. 그러면 숫자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는 건데 어떻게 했냐? 운동 에너지 구하고 위치 에너지 구해서 좀 무식하게 더했어요. 제가 이렇게 숫자를 내면 여러분들은 열심히 풀어야 되겠죠. 다음에 2번 문제. 그림과 같이 빗면으로 굴러내려오는 수레의 운동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옳지 않은 거니까 나머지는 다 옳을 거예요. 속력이 빨라진다. 이거 당연한 거죠. 맞습니다. 높이가 낮아진다. 당연하지요.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 운동 에너지가 커질 겁니다. 그 다음에 빨라지니까, 내려오면서 빨라지니까.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가 점점 작아진다. 맞습니다. 높이가 낮아지니까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겠죠. 거꾸로 썼습니다. 5번. 3번 문제. 이건 어떤 학생이 물어봤는데요. 포인트가 있어요.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잘 보시면, 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문제, 이 그림이 사용하는 다른 문제 있는데, 한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비스듬하게 던진 공이 올라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하고 조건이 공기의 저항을 무시한다.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에서 공기의 저항을 무시한다는 소리는 마찰이 없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의 역학적 에너지 전환이 없다. 전환이 되겠지요. 다음에 공의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뀌겠지요. 공의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합니다. 이거 3번이 있네요. 3번. 그 다음에 답이 그러면 3번 이네요. 맞는 거 설명하니까 나머지 다 틀리고요. 4번 볼게요.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설명하면 모든 곳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물체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경우는 위치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높이 있다가 떨어진다를 찾으면 됩니다. 추가 자유낙한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낙하산이 등속으로 낙하한다. 이거 낙하산 등속 낙하는요, 운동 에너지가 일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빗면을 따라 굴러 올라간다니까 높이가 높아지죠? 아니에요. 답이 1번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택도 없는 소리고요. 그림을 보면 1kg짜리를 2.5m에서 가만히 놓았다. 2m인 곳을 지나는 순간에 공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2m인 곳은 운동 에너지.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1kg짜리가 있고 요 높이가 2.5m라면 2m인 곳에서 여기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래요. 너무 어렵지요?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는 요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변해야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전체 제가 죄송합니다. 설명이 꼬였는데 다시 볼게요.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할 거예요.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한데 요만큼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줄어든 위치 에너지예요. 이만큼이었다가 이만큼 줄어들었죠, 위치 에너지가. 그래서 계산은 1kg 곱하기 0.5m 줄어들었어요. 9.8. 이래야 운동 에너지 구하죠. 요걸로 계산할 거예요. 그러면 9.8이 반이니까 4.9 두 개예요. 6번. 지면에 닿는 순간 공의 속력을 물어봤어요. 지면에 딱 닿는 순간. 예, 지면에 닿았다. 그 소리는 여기 바닥에서네요. 속력을 물어봤네요. 그러면 속력을 물어봤던 소리는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는 소리죠. 먼저 얘는 위치 에너지 전체가 운동 에너지 전체로 여기서의 전체 위치 에너지가 여기서의 전체 운동 에너지로 변한 거거든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 구하면 9.8 곱하기 질량 1kg 곱하기 높이 2.5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1 곱하기 V의 제곱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게 V의 제곱 모르는 게 이쪽에 있는 게 편하니까 그냥 V의 제곱 쓸 거고요. 이런 계산을 할 때 계산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냥 2를 여기다 곱해줄 거예요. 2를 곱하면 이거 5네요. 예, 9.8 곱하기 5. 예. 9.8이라는 숫자가 재밌는 숫자로 알고 있는데. 이거 계산해보면 4.9 곱하기 2 곱하기 5가 되겠죠? 제가 뭔가 틀린 것 같은데. 다시 볼게요. 그럼 이제 4.9를 다시 볼게요. 4.9는 0.49 곱하기 10 곱하기 요 계산 결과 10이죠? 일부러 좀 어렵게 계산한 건데 요거 계산하면 0.7의 제곱 곱하기 10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이제 V의 제곱이니까 V는 루트 0.7의 제곱 곱하기 10의 제곱이니까 7 곱하기 0.7 곱하기 10이 7이죠, 7. 틀렸네요. 7 아니고. 그럼 요건 0.7 곱하기 10으로 나오니까 답이 7m/s. 답이 있나요? 답이 있네요. 예. 답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계산할 때요, 사실은 숫자 다 구해서 49가 나오나 봐요. 계산을 제가 어렵게 했네요. 바보같이. 이거 계산하면 49인데. 바보 같았어요. 미안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쉬운 계산을. 계산하면 이거 49죠? 그러면 V는 플러스 마이너스 7. 7인데 이렇게 쉽게 계산했는데 어렵게 풀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냥 곱해도 되는데.
하여간 이렇게 풀어서 답은 7m/s 마이너스 빼고요. 다음에 7번 문제 볼게요. 공의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큰 지점은 가장 바닥이죠. D. 여기서는 T가 되겠죠. 여기서는 T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림은 A와 E 사이를 왕복하는 진자를 나타낸 것이다. A와 E의 높이가 같고 C가 가장 낮은 지점이다 라고 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8번 진자의 운동과 에너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A에서 속력이 가장 느리다, 속력이 빵이다, 맞고요. C에서 속력이 가장 빠르다, 맞고요. 그 다음에 E에서 위치 에너지가 가장 크다. E를 봤더니 가장 높이 올라갔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가장 크겠지요. 공기 저항이 무시가 됐으니까요. 그 다음에 A에서 C까지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다. 높이가 내려가니까 감소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에서 E까지 A, B, C, D, E 모두 다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가 될 거니까 5번이 답이죠. A에서 E 중에서 진자의 역학적 에너지가 가장 큰 것은 모두 다 같다. 아까 설명했고요. 10번 그림과 같이 공 A를 가만히 놨더니 충충충 지나갔다. 옳은 것을 골라라. 위치 에너지가 가장 큰 것은 E가 되겠습니다. A와 혹은 E가 되겠습니다. 틀렸네요. 그 다음에 공의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큰 데는 가장 낮은 곳 D가 되겠죠. 네, 틀렸네요. AB 구간에서는 위치가 운동 에너지로 변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D에서 E까지는 위치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는 설명이네요. D극과 리을을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11번 네. 여기 보시면 쫙 이렇게 던졌는데 최고점에서 10m/s로 날아가고 있대요. 근데 문제는 위치 에너지 물어봤어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조건이 가로 안에 공기의 저항을 무시한답니다. 그림으로 설명해 줄게요. 바닥에 공이 이렇게 던졌는데 이게 20m/s래요. 슝해서 높이는 모르지만 얘가 10m/s로 가고 있을 때 높이를 몰라요. 그냥 이 문제는 역학적 에너지로 풀 거예요.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로 풀 거예요.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가 빵이에요. 높이가 0이니까. 그래서 위치 에너지 0줄, 운동 에너지 구하기가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A의 질량이 0.2g이네요. 이런 숫자 싫은데. 0.2g 곱하기 20의 제곱이니까 400이죠. 400 계산하면 이거 0.1 되고요. 0.1 곱하기 400 답이 40줄이네요. 예. 그러면 여기서도 역학적 에너지가 40줄이에요. 여기서도 40줄이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인데 운동 에너지 구해볼까요? 요걸로 가지고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0.2 곱하기 10의 제곱이네요. 그러면 이것이 0.1 곱하기 100이니까 10줄 나오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10줄, 여기는 30줄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최고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답이 나왔습니다. 30줄 나왔고요. 12번 그림과 같이 이렇게 던졌어요. 던지는 순간에 공의 속력이 가장 빠른 게 뭘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A, B, C, D 모두 다 같은 방향으로 던졌어요. 같은 속력으로 던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출발할 때 위치 에너지와 출발할 때의 운동 에너지가 모두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발할 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같다.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합이 역학적 에너지니까 도착할 때의 역학적 에너지가 모두 다 같다. 그래서 답은 모두 같다가 되겠죠. 13번 그림은 빗면을 따라 등속으로 굴러내려오는 수레의 운동을 나타낸 것 같다. 여기 문제가 틀린 것 같아요. 그림은 빗면을 따라 등속으로 굴러내려오는 문제가 틀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기 쉽네요. 등속이라는 함정이 있습니다. 원래는 그림처럼 수레가 빗면을 따라 내려오고 있다. 마찰이 없다라고 되어 있으면 역학적 에너지가 모두 다 같다가 답이에요. 근데 얘는 등속으로 굴러내려온다. 즉 마찰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마찰력이 존재하는 거예요.
마찰력이 존재하니까 일이 막 줄어들어요. 그래서 술의 역학적 에너지가 가장 큰 거. 지나갈수록 마찰에서 일을 하니까 에너지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가장 큰 데는 맨 처음이에요. A. 얘가 안 갈 수도 있으니까 설명을 하면 여기 등속운동이라는 힌트가 있어요. 등속운동 속력 일정. 속력이 일정한다는 소리는 속력 변화 없음. 그러면 맨 처음에 속력, 그 다음 속력, 그 다음 속력 변화가 없으니까 운동 에너지 증가 혹은 감소가 없음이죠. 내려오는데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가 상식인데 내려올 때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미끄러지니까. 근데 증가하지 않는데요. 그 소리는 마찰에 대해서 일이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일은 거리가 길수록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거리가 길수록 일이 많아지는데 에너지가 있고 일을 쓰고 일을 쓰니까 맨 처음 에너지가 가장 크겠죠. 그래서 맨 처음이 역학적 에너지가 가장 큰 겁니다. 14번 지면으로부터 10m 높이에서 1kg짜리 물체를 떨어뜨렸더니 닿는 순간에 10m/s였다. 예. 그럼 닿는 순간에 10m/s라고 운동 에너지를 충분히 구할 수가 있고요. 맨 처음에 위치 에너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위치 에너지부터 구하면 9.8 곱하기 1 곱하기 10 계산해서 98줄 나오고요. 바닥에 닿는 순간에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0의 제곱으로 계산하니까 50줄이 나왔거든요. 맨 처음엔 98줄이었는데 50줄로 줄어들었어요. 왜? 바닥 중간에 2를 했으니까. 그 1로 발생한 열이 이만큼 차이, 요 차이 48이죠. 48줄 발생했다. 15번 다음 중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을 옳지 않은 것을 보면요. 여기 또 등속이 있네요. 맨 5번 볼게요. 등속운동. 등속운동은 에너지 전환이 열에너지로 전환되는 건데 운동에너지라고 이상한 소리를 적어놨어요. 답이 5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작은 문제 15문제만 풀면 됩니다. 1번 볼게요. 다음은 운동하고 있는 여러 물체의 상태를 나타냈다. 오, 이거 아까 했던 거잖아요. 그냥 넘어갈 건데 다 그냥 풀면 돼요. 예. 역학적 에너지 2개 다 더해야 되겠죠? 모두 다 요 공식을 사용해서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공식을 사용해서 구하십시오. 답이 5번이라고 적혀있는데 저도 안 해봤어요. 직접 구해보세요. 이런 건 직접 자기가 다 써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2번 그림과 같이 지면에 A에서 비스듬히 던져 올렸다. B까지 갔다가 C까지 똑 떨어졌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A, B 구간, 즉 올라갈 때는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예, 맞습니다. A, B에서는 속력이 느려지니까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겠죠? 맞습니다. B 지점에서는 속력이 여기 아니라 옆으로 가는 속력. 아까 저 문제에서 여기 10m/s라고 숫자 적혀 있었죠? 옆으로 가는 속력 존재합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 속력이 0이 아니라 운동 에너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3번 그림과 같이 A에서 출발해서 슝슝슝 지나가는 롤러코스터가 있습니다. 롤러코스터의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는 구간,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는 구간은 올라가는 구간을 찾아라. C, D와 E, F가 되겠습니다. C, D와 E, F 올라가는 구간 찾으시면 됩니다. 4번 조건 문제를 보면요. 1kg짜리가 4m에서 슝 떨어지고 3m 되는 곳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 3m를 지나는 순간에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를 구하라. 선생님이 아까 전에 그랬던 그 사각형 그림을 생각하면 편할 텐데요. 전체 위치 에너지 높이에서 슝 떨어집니다. 그러면 3m 되는 데서는 얼마일까요? 위치 에너지는 높이에 따라 비례하니까 4m가 이만큼이면 2m. 그리고 2m. 3m라면 이만큼 3m.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이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있겠죠. 그러면 이만큼은 운동 에너지요. 답이 문제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니까 3대 2 나오죠. 예, 이거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3번, 아니 5번. 3m 높이에서 공의 운동 에너지를 요 운동 에너지를 A라고 하고요.
2m 높이에서 운동 에너지 요거를 B라고 합시다. 그러면 A 대 B는 1대 2네요? 1대 2네요? 이 그래프로 풀면 상당히 편하죠. 계산도 안 하고. 물론 계산해서 무식하게도 할 수 있어요. 계산하면 상당히 숫자가 여러분들 말로 더러워지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풀면 이렇게 편하죠. 6번. 높이에 따른 공의 역학적 에너지를 나타낸 그래프로 봐라. 조건을 봤더니 공기저항이 없대요. 높이에 따라서 공의 무슨 에너지라고 말했냐면 역학적 에너지예요. 보존돼야죠. 일정한 거. 1번 고르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일정한 거 고르셔야 되는데 여기 봤더니 역학적 에너지 숫자가 나오네요. 39.2냐? 4냐? 그러면 맨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 구해야겠네요. 9.8 곱하기 7량 1 곱하기 4는 이거 39.2 줄입니다. 그래서 1번을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서 7번. 그림은 A와 B 사이를 왕복하는 진자를 봤다. 근데 공기저항이 없어서 왔다 갔다 한대요. 5점을 지나는 순간에 진자의 속력이 나와 있습니다. 속력을 구해라. 그러면 2.5cm 떨어지면서 줄어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될 거예요. 줄어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될 거예요. 이런 문제 싫지만 한번 해봅시다. 줄어든 위치 에너지. 근데 이 문제 풀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봅시다. 여러분들 같으면 질량이 없는데 풀 수 있을까요? 예, 대부분 못 풀어요. 그럽니다. 사실은 풀 수 있어요. 왜냐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같다로 풀 거예요. 2.5cm 위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2.5cm 밑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같거든요. 근데 질량을 안 가르쳐 줬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 그냥 공식에 대입해 볼게요. 문제는 속력을 구하려니까 여기 속력의 미지수가 있죠. 2분의 1 곱하기 질량을 모르니까 그냥 M이라고 쓸게요. 속력 모르니까 V라고 쓸게요. 이런 숫자가 이상하죠.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럼 위치 에너지 쓸 거예요. 9.8 쓸 거고요. 질량 모르잖아요. 쓸 거고요. 높이가 0.25래요. 숫자가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딱 봤더니요. 아이고, 이거 약분 되네요. 이게 약분. 그러면 또 이거 이렇게 곱해지네요. V의 제곱은 9.8 곱하기 0.5. 아까 전에 제가 실수했던 게 딱 생각이 나네요. 이거 0.49 나오거든요. 0.49 나오죠? 그러니까 V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7m 제곱. 이렇게 7m 제곱이 나오죠? 미터 퍼 세크가 나오죠? 근데 마이너스 빼야죠? 그래서 답이 0.7m 퍼 세크. 8번. 다음 그림과 같이 A에서 공을 놨더니 슝슝슝 지나갔대요. 그때 다시 같은 높이까지 온 걸로 봐서 마찰을 무시했대요.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모두 다 같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고요.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큰 데는 가장 낮은 곳을 고르셔야 될 거고요. 위치 에너지가 가장 큰 곳은 가장 높은 곳을 고르셔야 되니까 4번밖에 없죠. 다음에 9번. 그림과 같이 지면에 비스듬하게 던졌다. 문제는 최고점에서 역학적 에너지 구하래요.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 많이 나왔던 문제 그림이죠? 제가 맨 처음에 설명하려고 했던 건데 얘가 20m/s로 던졌고요. 얘는 100g이래요. 근데 최고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구하라. 조건을 봤더니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소리는 여기에서의 위치 운동 에너지만 구해서 그 숫자 쓰면 돼요. 2분의 1 곱하기 0.1 곱하기 10의 제곱 계산하시면 이거는 2분의 1 곱하기 0.1 곱하기 100 10이 되죠. 10이 되고요. 10을 반납하니까 답이 5줄 되겠습니다. 다음에 10번. 그림과 같이 7.5m 높이의 마찰이 없는 수평면위를 200g의 물체가 10m/s로 던졌다. 닿는 순간에 지면에 떨어지고 운동에너지 속력을 구하라. 그러면 이제 맨 바닥에 운동 에너지와 바닥 위치 에너지는 빵입니다. 이거의 역학적 에너지는 맨 위에서의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입니다. 여기는 모두 다 위를 말하고 여기는 바닥을 말해요. 근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거예요. 이거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질량 적혀 있습니다. 0.2 곱하기 V의 제곱으로 계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치 에너지는요. 9.8 곱하기 0.2 곱하기 높이가 7.5고요. 더하기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0.2 곱하기 7m/s예요. 선생님이 일부러 계산 안 하고 식을 쭉 적은 이유가요. 이거 지우려고 했어요. 지우고 싶었어요. 지우고 싶었어요. 그냥 이거 지울 거예요. 이거 지울 거예요. 2분의 1이니까 여기도 곱하기 2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해서 계산하면 V의 제곱은 9.8 곱하기 요거 2를 곱해줄 거예요. 15가 되겠죠? 더하기 요거 죄송합니다. 요거 제곱을 빼먹었어요. 49가 되겠죠? 그러면 숫자가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얘는 98 더하기 49 더하기 49네요. 선생님이 왜 이 숫자 어떻게 나왔냐면 15니까 10 곱하고 5 곱했어요. 예. 이야, 98은 두 번이네요. 젠장을. 그러면 요거 98은 49 더하기 49. 선생님 이렇게 계산하는 게 좋아서 그냥 하고 싶어요. 49. 그러면 7의 제곱 곱하기 4가 되겠죠? 는 7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이게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V는 플러스 마이너스 14m/s. 이렇게 계산을 보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 숫자 다 더해서 제곱수 구해도 상관없겠어요. 다음에 11번에서 12. 답 맞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하지 마시고 숫자가 이상하다, 어려운 계산이에요 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더해서 하시면 상관없겠어요. 그 다음에 11에서 12. 다음은 공기 중에 온도가 어떤 물체의 에너지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표이다. 와, 공기 중에서 운동한대요. 그런데 저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똑같겠죠. 똑같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입니다. 조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딱 했을 때 80이거든요. 70 더하기 12, 80이잖아요. 그러면 기억은 무조건 30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니은은 무조건 20이어야 돼요. 이 물체의 운동과 에너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좋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높이가 어떻게 될까요? 위치 에너지가 점점 줄어드네요? 위치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높이가 낮아지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가 0.1과 0.3초를 비교했더니 증가했네요? 빨라지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있는 예라고 생각해도 되겠지요? 지면에 닿는 순간에 운동 에너지만을 구하면 얼마일까요? 80만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이 5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의 합은, 기억 아까 숫자 구했고 니은 숫자 구했으니까 잘 생각하신다면 얼마일까요? 30 더하기 20이니까 50이죠? 13번. 그림과 같이 지면 1m로부터 1m 높이 떨어진 곳에서 2kg의 물체를 2m/s 던졌더니 바닥에 닿는 순간에 이만큼이었다. 자, 그거는 손실된, 저항이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지 않네요. 그러니까 에너지 다 구해봐야 돼요. 맨 처음에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119.6줄의 위치 에너지가 있고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의 제곱해서 4줄의 운동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면 두 개 더하면 23.6줄의 역학적 에너지가 있는데, 바닥에 떨어질 때, 이거는 이제 맨 처음이에요. 맨 처음. 바닥에 떨어질 때를 봤더니 운동 에너지밖에 없는데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의 제곱은 약분이 되고 16이잖아요. 얼마가 줄어들었을까요? 여기서 이거 뺀 거예요. 저 또 빼기 잘 못하는데 그냥 계산해 보시면 7.6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10N의 물체를 5m 높이에서 가만히 낚아시켜서 2m 쭉 했더니
2m 높이에서의 물체의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같대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2m 위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같다.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 숫자 구하고 운동 에너지 숫자 구하면 거기서 역학적 에너지 구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낙하하는 동안에 발생한 열이 얼마일까? 역시 똑같이 숫자를 막 구해보면 될 것 같아요. 막 구해볼게요. 10m인 물체를 5m에서 가만히 놓았다니까 10m짜리가 5m 위에서 가만히라는 0m/s라는 힌트를 줬어요. 이거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구할까요? 9.8 곱하시면 안 됩니다. 뉴턴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저는 50줄의 위치 에너지가 있어요. 9.8은 질량을 가르쳐줄 때 곱하십시오. 뉴턴은 그냥 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50줄의 위치 에너지가 있다는 사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m 위에서는 위치 에너지는 10N짜리가 2m 있는 거니까 이거 20줄의 위치 에너지가 있고 얘와 운동 에너지가 같다니까 이거 20줄이죠?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40줄이죠? 맨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가 50이래요. 그 다음 역학적 에너지가 40이래요. 그동안에 발생한 열은 10이어야 50에서 10 더하기 40의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되는 거죠. 15번. 에너지 보존 법칙을 설명하면서 가장 옳은 것은 한 물체가 가진 에너지의 양은 항상 일정하지 않다. 틀렸죠? 그 다음에 한 물체가 가진 역학적 에너지의 양은 항상 일정하지 않다. 한 물체가 가지는 열 에너지의 양은 항상 일정하지 않다. 한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는 다른 종류의 에너지로 전환된다. 한 물체가 가진 에너지가 다른 종류의 물체의 에너지로 전환될 때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아서 보존이 된다. 답이 5번이에요. 풀이 과정에 제가 숫자를 해서 여러분들 그 풀이를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 풀이 과정을 딱 보고 이렇게 했다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계산해 보시고 문제를 풀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험 잘 보시고요. 다음에 좋은 성적 기대합니다.